안녕하세요. 역사를 누리다입니다. 이번 알아볼 지역은 전 세계 가톨릭의 중심지, 바티칸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티칸은 남유럽에 위치한 도시국가이자 이탈리아 로마에 둘러싸인 인구 500명이 사는 내륙국입니다. 바티칸은 로마 주교이자 전 세계 가톨릭 주교단의 단장인 교황을 국가원수로 하고 있으며 면적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로 경복궁 면적의 1.3배 수준입니다. 바티칸이라는 말은 코데 로마 이전의 에트루리아의 마을 이름인 바티카 혹은 바티쿰에서 따왔다고 하며 정원을 뜻합니다. 또한 라틴어가 업무 학술 용도로 제일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탈리아어도 공용어로 쓰입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공인되기 전까지 교회는 박해를 받으며 지하에 숨어서 명맥을 유지하며 전도하는 상태라 공식적으로 재산을 보유하거나 양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종교활동에는 자금력과 거점이 필요해 믿음이 깊고 부유한 신도들이 자신들의 사유재산을 교회로 제공하기 시작했고, 이 시기를 기준으로 교회는 사실상 교회 재산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런 부동산 중에서 라티푼디움 같은 큰 농장이 포함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교황령의 토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321년 로마 제국 44대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밀라노 칙령으로 교회에 대한 규제를 철폐한 이후 신자들의 기부를 통해 교회의 사유재산은 급속히 증가하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 1세도 라테라노 대성당을 교황에게 선물하였고 12사도 중 한 명이자 초대 교황인 베드로의 무덤 위에 지어진 성베드로 대성당 역시 그가 기증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는 단순하게 로마 제국에 소속된 종교단체가 해당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는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 533년에 동로마 제국이 이탈리아 반도를 탈환하는 도중에 세운 로마 공국은 교황령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584년 동로마 제국은 이탈리아 반도에 라벤나 총독부를 세우고 총독을 파견하여 로마 공국과 베네치아 공화국 등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다가 동로마 제국의 지배권이 약해지고 라벤나 총독부와 로마를 연결하는 육상 통로가 점점 좁아지며 라벤나 총독부도 스스로 생존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몰리기 시작하자 교황은 로마 공국을 지배하는 독립 영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89대 교황 그레고리오 2세는 로마 공국 수호를 위해 랑고바르드 왕국의 공격이 로마 공국이 아닌 라벤나 총독부에 집중시키도록 하는 비밀 외교를 전개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는데 728년 랑고바르드 왕국 20대 왕 리우프란트가 로마 공국에 협력한다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결국 751년 라벤나 총독부가 랑고바르드 왕국에 의해 함락당하면서 동로마 제국은 이탈리아 일대를 지배할 만한 세력과 수단을 상실합니다. 92대 교황 스테파노 2세는 랑고바르드 왕국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중립을 선언하면서 비밀리에 프랑크 왕국 14대 왕 피핀 3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754년과 756년에는 피핀 3세가 프랑크군을 이끌고 이탈리아에 들어와 랑고바르드족을 무찌르고 교황에게 옛 라벤나 총독부 영토를 증여하며 이는 교황령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후 774년 15대 왕 카롤루스 대제가 랑고바르드 왕국을 멸망시키고 이탈리아 북부를 정복하면서 교황령도 프랑크 왕국의 속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43년 베르댕 조약으로 교황령은 북이탈리아와 함께 중프랑크 왕국에 배정되었습니다. 855년 프림 조약으로 중프랑크 왕국에서 북이탈리아 일대가 이탈리아 왕국으로 분할되었다가 962년 이탈리아 왕국이 신성로마 제국에 속하게 되면서 교황령 역시 신성로마 제국의 속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성로마 제국이 이탈리아 반도에서 보유한 통치력이 약화되자 14세기 초에는 공식적으로 교황령과 이탈리아 반도 내의 공국들이 실질적으로 모두 독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1309년부터 78년 사이 교황청이 현 프랑스 아비뇽으로 이전한 아비뇽 유수의 시대가 시작되며 위상이 실추되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왕국 11대 왕 필리프 4세는 자신들을 방해하는 잉글랜드 왕국과 동맹을 맺은 플란데런 백국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국고를 소모하며 필리프 4세는 삼부회를 소집하여 교회에 대한 과세를 시도했고 이로 인해 193대 교황 보니파시오 8세와
심각한 갈등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1296년 보니파시오 8세는 교황청의 동의 없이 세금을 내는 주교는 파문에 처한다고 선포했으며,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필리프 4세는 프랑스 내 주교구들이 외국으로 자금을 보내는 것을 금지한다는 칙서를 반포했습니다. 결국 1297년 물자가 끊기는 것을 견딜 수 없던 보니파시오 8세는 금지 칙령을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1303년 보니파시오 8세는 필리프 4세를 파문하려 하는데, 이에 필리프 4세는 보니파시오 8세에게 멸문당한 시온나, 콜론나와 결탁하였습니다. 이후 보니파시오 8세가 머물고 있던 작은 시골 마을인 아나니로 시온나 콜론나를 파견하여 그를 납치하였고, 보니파시오 8세는 뺨을 얻어맞게 된 후 이 사건의 충격으로 1개월 만에 사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즉위한 194대 교황 베네딕토 11세는 아나니 사건 가담자를 파문하고 프랑스 왕국과 잉글랜드 왕국 사이의 군사적 마찰에 대한 휴전 협정을 맺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1304년 베네딕토 11세가 갑작스레 사망하자 필리프 4세와 보니파시오 8세 사이의 정쟁이 벌어질 당시 중립을 지켰던 성직자이자 법학자인 레몽 베르트랑 드 고트를 1305년 클레멘스 5세로서 195대 교황에 선출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콜론나 가문 등 귀족들 사이의 분쟁으로 치안이 불안했고, 과거 콘스탄티노스의 기증으로 만들어진 라테라노 대성당이 누군가의 방화로 전소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클레멘스 5세는 로마로 돌아가지 않는 대신 프로방스 백국 소유지였던 아비뇽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가 아비뇽을 선택한 것은 아비뇽은 신성로마 제국의 영토이면서도 프랑스 왕국의 국경과 인접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탈리아 반도가 가까워 교황령 및 귀족, 성직자들에 대한 관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클레멘스 5세가 아비뇽으로 교황청을 옮기면서 아비뇽 유수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후 교황이 로마를 떠나게 됨으로써 로마 내에서 귀족들 간의 싸움이 벌어졌고, 교황령의 다른 지역들은 교황의 봉신이라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세습이 이루어지는 독립군주로 행동했습니다. 그 후 교황이 교황령 내부에서 교황 특사를 통해 교황군을 설립한 후 토벌 작전에 조금씩 돌입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교황이 로마로 복귀함으로써 교황령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16세기의 214대 교황 알렉산데르 6세와 그 아들 체사레 보르자는 여러 봉신국들을 통합하여 체사레가 지배하는 로마냐 공국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1503년 알렉산데르 6세가 병사하고 후임인 216대 교황 율리오 2세는 교황령 통합을 위해 동맹을 갈아타며 교황령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1509년 율리오 2세는 교황령의 볼로냐 일대를 선동해서 독립을 지원한 베네치아 공화국에 격분하여 프랑스 왕국 및 아라곤 왕국과 동맹을 결성해 제3차 이탈리아 전쟁을 일으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베네치아 공화국이 약해진 자리는 프랑스 왕국이 채우게 되며 프랑스 왕국과 분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1510년 율리오 2세는 베네치아 공화국과 아라곤 왕국 및 스페인 제국과 새로 동맹을 맺고 프랑스 왕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 승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탈리아 반도 남부를 지배했던 스페인 제국을 인정하면서 이탈리아 북쪽은 신성로마 제국, 남쪽은 스페인 제국에 둘러싸인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후 1521년부터 26년에는 유럽 최대 양대 세력인 프랑스 왕국과 신성로마 제국 간의 제4차 이탈리아 전쟁이 벌어지면서 219대 교황 클레멘스 7세는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프랑스 왕국, 잉글랜드 왕국 등과 코냑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로써 다시 1526년에 제5차 이탈리아 전쟁이 발발했고, 1527년에는 신성로마 제국 31대 황제 겸 스페인 제국 5대왕 카를 5세가 사코 디 로마를 일으켰습니다. 사코 디 로마는 로마 약탈을 의미하는데, 카를 5세가 파병한 용병 대부분은 루터파라 로마를 적그리스도 본거지로 여겨 침탈에 몰두했습니다. 결국 로마가 완전 초토화되었고, 클레멘스 7세는 배상금을 지불하고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를 5세는 교황으로부터 신성로마 제국 재관을 받은 마지막 황제가 되었고, 교황의 영향력은 교황령 안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교황령 외에도 사코 디 로마는 유럽사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1527년 잉글랜드 왕국 40대 왕 헨리 8세는 앤 불린과 재혼하기 위해
왕비인 카탈리나와의 혼인을 무효로 하기 위하여 교황 클레멘스 7세의 허락을 구했는데 문제는 카탈리나가 카를 5세의 이모였습니다. 클레멘스 7세는 같은 해 카를 5세에게 온갖 수모를 다 겪었기에 헨리 8세의 요청을 딱 잘라 거절해버렸습니다. 이에 헨리 8세는 잉글랜드 왕국 카톨릭 수사들에 대한 교황청의 통솔부재 문제를 이용해 교황의 허락을 받지 못하면 자국민들이 허락하면 된다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어 가톨릭과의 인연을 끊어버리고 성공회를 탄생시켰습니다. 또한 1533년 클레멘스 7세는 당시의 비극을 잊지 않고자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를 초빙하여 시스티나 경당 벽의 최후의 심판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5세기 유럽의 문예를 주도했던 이탈리아 반도의 르네상스는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에서의 격렬한 전쟁은 도시국가들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오늘날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을 찾기 힘든 것도 그 영향이 큽니다. 이후 16세기 말 17세기 초의 교황령은 여러 봉신국들을 다시 정복한 후 통합하여 중앙 집권을 이뤄냈습니다. 이를 통해 이탈리아 중부를 석권했으며 그 외에도 아비뇽 지역의 교황령을 비롯한 해외 지역의 교황령도 다수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1791년까지 교황령이 계속 이어지다가 프랑스 혁명에 대해 교황청이 맹렬히 반대한 태가로 1798년에 프랑스군이 아비뇽 지역의 교황령을 점령하기 시작해 로마까지 침공하여 교황령을 최초로 폐지했고 교황령의 자리에는 로마 공화국이 세워졌습니다. 이듬해 오스트리아 대공국과 러시아 제국의 지원을 받아 부활했지만 1808년에 다시 프랑스군의 침공을 받고 프랑스 제1제국에 병합되면서 멸망했습니다. 이후 1815년 나폴레옹 1세 몰락 후 빈회의에서 교황령을 부활시켰지만 교황들은 봉건제를 폐지하고 로마에 존재하는 귀족 계급과 교황이 임명하는 귀족 계급을 일치시키는 개혁 작업을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수구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유대인 개토 지역을 최후까지 유지시키는 정치를 했습니다. 1849년 이탈리아 통일 상걸 중 주세페 마치니 등이 이탈리아의 통일을 반대하는 교황령을 다시 폐지하고 로마 공화국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주세페 마치니를 대통령으로 추대하며 이탈리아인들을 하나로 묶을 통일된 공화국을 만들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공화국만으로는 이탈리아를 통일할 역량이 없었고 이듬해 프랑스군의 침공으로 붕괴되면서 교황령이 재건되었습니다. 1859년 롬바르디아 베네치아 왕국의 영토인 솔페리노에서 프랑스 피에몬테 연합군과 오스트리아 제국군이 맞붙은 솔페리노 전투의 결과로 롬바르디아 일대가 사르데냐 피에몬테 왕국으로 할양되었고 오스트리아 제국은 이탈리아 반도에서 영향권을 잃게 되면서 이후에 벌어질 이탈리아의 통일을 막지 못했습니다. 1870년에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으로 다급해진 프랑스 제2제국이 군대를 철수시키자 이때를 놓치지 않은 이탈리아 왕국군이 진주해 로마를 완전히 점령하면서 이탈리아 통일전쟁은 종결되었습니다.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는 로마를 이탈리아 왕국의 새로운 수도로 선포했고 이로 인해 교황령은 1000년 이상을 이어가다 완전히 소멸하였습니다. 그 후 1870년부터 1929년 사이에 영토를 잃어버린 로마 교황들은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과 그 주변의 좁은 공간 안에 사실상 갇혀 지내며 바티칸 유수를 자처했습니다. 이후 1929년 259대 교황 비오 11세와 이탈리아 왕국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 사이에 체결한 라테라노 조약에 따라 바티칸 시국, 즉 현대의 교황령이 탄생하였습니다. 1962년부터 65년 4차례에 걸쳐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1960년대 가톨릭은 급변하는 시대에서 변화하느냐, 전통을 고수하느냐, 중대한 기로에 서 있었고 가톨릭의 영향력은 계속 쇠퇴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결과 라틴어로만 봉헌되던 전례를 모국어로 봉헌하는 것이 허용되었고 개신교를 분리된 형제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970년부터 세계 각국의 세속화와 신자 및 성소자 수 감소, 국제선교의 증가와 각종 복지사업에 따른 비용 지출 증가로 바티칸의 재정 수익은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이러한 상황은 1990년대 초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1996년에 헌금의 증대를 시도하여 재정 수익의 증대를 도모했고 바티칸의 재정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2013년 266대 교황 프란치스코의 재회기간부터 사회적 약자 보호와 환경 문제 강조, 교황청 개혁 등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티칸 미술관은 시스티나 경당을 포함해서 바티칸 내에 있는 여러 미술관과 갤러리들을 통틀어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1506년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 인근 포도밭에서 라오콘 군상이 발견되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교황 율리오 2세는 교황청에서 일하던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등을 현장으로 보냈고 이들이 라오콘을 매우 높게 평가하자 라오콘을 구입한 것이 바티칸 미술관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1797년에 체결된 톨렌티노 조약에 따라 프랑스 혁명군이 예술품들을 프랑스로 강탈해 갔으나 1815년 나폴레옹 몰라쿠 조각가 안토니오 카노바가 외교적으로 노력하여 예술품 대부분이 돌아왔습니다. 바티칸 미술관의 유명 작품으로는 라파엘로 산치오의 1511년 작품 아테네 학당과 1520년 작품 그리스도의 변용,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1512년 작품 아담의 창조, 1541년 작품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궁전은 방이 약 1400개나 되는 교황의 관저입니다. 현재는 대부분이 바티칸 미술관과 도서관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 베드로 광장은 1667년에 완공된 최대 30만 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광장입니다. 광장의 평면은 열쇠 구멍 모양으로 시공되어 있는데 이는 베드로의 지물이 천국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광장 중앙에는 높이 41m에 달하는 오벨리스크가 있는데 이는 성 베드로 성당 자리에 근처에 있던 네로 경기장에서 베드로가 처형당했다고 전하기 때문에 네로 경기장에 세워져 있던 오벨리스크를 순교의 증인으로서 성 베드로 광장의 한복판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네 번째, 성 베드로 대성당은 가톨릭의 성당 등급 분류상 최고 등급인 대성전 중 라테라노 대성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명칭의 유래는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졌다고 하여 붙여졌습니다. 베드로의 무덤 위에 옛 대성당이 지어진 이후 그것을 철거하며 새 대성당이 지어지기까지 100년이 넘는 세월과 비용이 소요되었고 미켈란젤로를 비롯한 르네상스 및 바로크의 대표 예술가와 건축가들이 다수 투입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교황권과 세속 권력의 갈등사를 중점으로 바티칸 편을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애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